소록도 가는 길 -5회. 이 여인은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잠시 깜빡 잠이 들었다가도 순영이가 부르는 환청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잠에서 깨곤 한다. 아가, 순영아. 이 여인은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다. 어디에서도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 여인은 순영이 그렇게 집을 나가고부터 대문을 닫지 못하고 산다. 행여 한밤중이라도 순영이가 돌아와 대문이 닫혀 있으면 두려움에 그대로 돌아서 버릴 것만 같아서 그대로 대문을 열어두고 있다. 이 여인은 대문 밖으로 나가서 서성인다. 차마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대문 밖에서 이 어미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아 대문 밖에 서성이면서 순영이의 그림자를 살핀다. 벌써 순영이가 떠난 지 한 달이 되어간다. 이제 가지고 간 모든 식량도 바닥이 났을 것이다. 어디서 무엇을 먹고 가고 있을 것인지, 길에서 굶어 죽지는 않았는지 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여인을 괴롭힌다. 아가, 어미가 너를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었다. 어서 다시 이 어미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다오. 이 여인은 행여 순영이가 숨어있기라도 하듯 말을 한다. 그래도 살아있는 목숨이라고 끼니 때가 되면 자신의 입으로 음식을 넣어야 하는 모진 삶이 참으로 원망스럽다.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잠이 오면 잠을 자면서 어찌 자식 걱정을 하는 어미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긴 한숨을 내쉰다. 이 여인의 눈에는 항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잠시도 순영의 생각을 잊을 수가 없다. 차라리 자신의 손으로 묻은 자식이라면 체념이라도 할 것이다. 그러나 어디에 가서 어떤 수모와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 알 수 없는 딸 자식을 생각하기만 해도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듯 아픔이 묻어나온다. 어무이, 들어가십시다. 아들 동욱의 음성이다. 안 자고 와 나왔노? 어무이가 매일 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는겨? 알고 있었나? 야, 할부지께서 아시면 경을 치실 것입니다. 어서 들어가십시다. 동욱아, 우리 순영이가 죽지는 않았겠제?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에. 순영이는 참으로 똑똑하니까 잘 찾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어린 것인데. 이 여인은 다시 눈물을 흘린다. 동욱은 그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선다. 그러나 어머니가 잠이 들지 못하고 온 밤을 새운다는 것을 동욱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지 않아도 어머니의 몸은 다른 사람들보다 살집이 없이 마른 체구였다. 한 달 사이에 어머니의 몸은 반 정도나 줄어들 정도로 더욱 바싹 마르고 얼굴에 핏기도 사라져버린 어머니의 모습에 동욱은 가슴이 조여온다. 이러다가는 제일 먼저 어머니의 초상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만 하면 동욱 역시 잠이 들 수가 없다. 동욱은 이제 모든 집안일이 자신의 어깨 위에 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않고 있다.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면 더 이상의 학업은 포기해야만 하는 동욱이다. 자신의 학업을 위해 집을 떠나 도시로 나간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병든 아버지와 연로하신 할아버지께 집안을 맡겨놓고 자신의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는 집안이었다. 그런 동욱에게 어머니마저 일을 당하신다면 동욱으로서는 사방이 꽉 막혀오는 것만 같은 어둡고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것이다. 동욱은 자신의 앞길이 답답하고 깊은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생인 동욱은 학생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장정으로 집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을 벗어붙이고 일손을 돕고 나선다. 실질적인 집안의 가장으로 유일하게 힘을 쓸 수 있는 단 하나의 남자였다. 동욱은 자신의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힘들고 힘겹다는 생각을 하지만 당장 어머니의 모습이 더 큰 불안으로 다가온다. 오늘도 어머니는 저녁 식사는 아예 수저도 들지 않고 저렇게 잠도 잊은 채 순영의 방에서 나오지 않고 계신다. 불도 밝히지 않고 어두운 방 안에서 보나마나 순영의 교복을 끌어안고 또다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이다. 동욱은 순영의 방문 앞에 서서 어머니의 흐느낌 소리를 듣는다.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어머니의 피 맺힌 절규였다.
동욱은 가만히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다. 이 여인은 어둠 속에서도 아들이 들어오는 것을 본다. 어무이. 흐느낌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른다. 동욱은 어머니의 곁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찾아 잡아본다. 역시 어머니의 손에는 순영의 교복이 들려져 있고 그것을 당신의 가슴에 묻고 소리 없는 흐느낌으로 당신의 온 심장의 피를 말리고 계셨던 것이다. 어무이. 지가 순영이를 찾아가랍니다. 시방 무슨 소리야? 거기 어디라고 네가 순영이를 찾아간단 말고. 그람은 왜입니까? 맨날 이렇게 어무이가 일이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내일부터 학교에 가지 않고 순영이를 찾아 나서렵니다. 안 된다. 절대로 그리 할 수는 없다. 이 여인은 기겁을 한다. 어무이. 지는 얘 익하다 어무이가 먼저 쓰러지실 것 같아 마음이 애립니다. 그런 일 없다. 내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사람이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웃지 견디어 내겠는겨. 시방 어무이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개미 허리라도 어무이 허리보다는 굽다 아닙니까? 내를 말리지 마소. 내 시방이라도 차를 타고 소록도에 가서 기둘리고 있음 순영이가 올 거이 아닌겨. 만나서 집으로 데리고 오랍니다. 턱없는 소리 하들 말그라. 그럴 수 있는 것 같으면 애시 당초 그렇게 보내지는 않았을 거이다. 아무리 극해도 내는 내일 출발을 하랍니다. 만일 순영이를 대불고 집으로 들어오지. 모남은 순영이랑 둘이서 어디 사람들 눈에 뜨이지 않는 깊은 산속에라도 들어가 살랍니다. 동우가 어미가 잘못했다. 다시는 순영이 보고 잡아서 울고 그러는 일을 하지 않을란다. 어미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우리 순영이가 돌아올 때까지는 아니 살아있다는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는 날까지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이자는 다시는 울지도 않고 굶지도 않을 수 있을라요? 뭐야? 내는 반드시 우리 순영이를 꼭 다시 만나고 잡다. 우리 순영이는 반드시 살아서 이 어미가 기둘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올 끼다. 어무이. 순영이는 반드시 살아올 깁니다. 이렇게 어무이가 기둘리고 계시다는 것을 순영이도 잠시도 잊지 않고 어떤 애렘은 일이 있어도 이겨내고 살아 돌아올 깁니다. 동우가 그러제 반드시 우리 순영이는 그 무서운 병을 고치고 돌아올 수 있제. 야, 그렇게 할 수 있을 깹니다. 두 모자는 서로 끌어안고 말없는 눈물을 흘린다. 동욱은 자신의 힘으로 동생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인해 늘 가슴이 아프고 어머니의 모습에 한쪽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다. 아직은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힘이 없어 지켜내지 못한 것만 같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힘으로 이끌어 가야만 하는 집안이다. 그런 집안일에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던 힘없고 나약한 자신의 무능력이 참으로 한스럽다. 다시는 순영이를 찾아 떠날 생각을 하들 말그라. 할부지께서 아시는 날이면 집안의 줄초상을 치르게 될 거이다. 어무이. 지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어무이도 이제는 잠도 주무시고 몇 끼 식사도 제대로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이소. 뭐야? 내사 어떤 일이 있어도 순영이가 돌아오는 날까지는 살아야 한대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순영이 소식을 듣는 그날까지는 내사 살아야 한다. 우리 순영이가 집으로 돌아와 이 어미가 의부면 누굴 믿고 집으로 들어와 살 수 있겠나? 야, 순영이를 생각해서라도 어무이가 오래 기둘려 주셔야 합니다. 어무이가 안 계시면 순영이가 불쌍해서 우애니까? 이 여인은 아들의 말에 힘을 얻는다. 아들의 말대로 자신이 죽기라도 한다면 순영이가 집으로 돌아와도 반겨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또다시 순영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여인은 순영이를 생각해서라도 자신의 목숨을 오래 간직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식사를 하기 시작한다. 이 여인은 처음 순영이가 집을 떠나는 날 아침부터 순영이의 밥그릇을 비워놓은 적이 없다. 집을 떠나 있는 자식이 객지에서 배를 골케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자식의 밥그릇을 비운 채로 둘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여인의 생각이다.
부뚜막에는 언제나 순영이의 밥그릇에 밥이 가득 채워져 있다. 다행히 농사가 많은 집안이라 양식의 부족함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다. 봄철이 되어 농번기가 시작이 되자 여기저기에서 배를 골고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이 여인은 집을 떠나 있는 순영이를 생각하면서 곡식 창고를 연다. 자신의 가족들만이 배부르게 먹을 것이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없는 사람들과 나누며 베푸는 것이 집을 떠나 있는 자식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창고에 있는 나락들을 꺼내어 방아를 찢는다. 권영감은 그런 며느리의 모든 것들을 모른 척 눈을 감는다. 그렇게라도 해서 마음이 편안해져 온다면 굳이 말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권영감이다. 언제든지 봄철이 되면 늘 보릿고개를 힘들게 넘어야 하는 농민들이다. 보리가 누렇게 익어 타작을 하기 전까지 겨우내 식량이 바닥이 난다. 여인네들은 모두 바구니를 들고 산으로 들로 나물들을 캐러 다닌다. 먹을 수 있는 나물들을 채취해서 양식을 조금 섞어 죽을 쑤어 먹으면서 힘들게 봄철을 이겨내는 것이다. 이 여인 또한 시집을 오기 전까지는 늘 그렇게 힘들게 봄철을 보내며 가난한 생활을 해오던 사람이다. 이 여인은 잡곡을 많이 섞어 밥을 짓는다. 충분한 쌀이 있지만 자신의 가족들만이 흰쌀밥을 배불리 먹는 것은 죄를 짓는 것만 같고 어디를 어떻게 떠돌아다닐지 알 수 없는 딸 자식에 대한 죄를 짓고 있는 것만 같아 흰쌀밥을 지을 수가 없다. 이 여인은 밥솥을 열고 제일 처음 순영이의 밥그릇을 채운다. 하얗고 기름진 흰쌀밥으로 순영이의 밥그릇을 가득 채우고 나서 시아버님의 그릇을 채우고 나머지는 훌훌 섞어 아이들과 자신의 밥을 푼다. 이미 남편은 벌써 밥 대신에 죽으로 연명을 하고 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 남편의 수발을 위해 시아버지의 방에 상을 들여놓고 아이들 밥상을 드리고 나서 남편의 죽을 가지고 간다. 동욱 아베여, 눈을 뜨고 이것을 받아드이소. 그러나 권우미는 눈을 뜨지 않는다. 지가 잘못했소. 이 여인은 격한 감정으로 남편에게 모진 말을 한 것에 대한 후회와 사과를 하는 것이다. 우리 순영이가 동욱압의 이런 모습을 알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는겨. 어여 조금이라도 넘겨보소. 아이다. 이자는 내도 더 살고잡은 맴이 없다. 그저 하루라도 어서 죽어 혼백이나마 우리 순영이를 뒤따라가서 순영이의 뒤를 지켜주고 잡다. 권우미는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육신을 버리고 자신의 영혼이나마 순영이의 뒤를 따라가 서순영이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뿐이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